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신한은행 면접 대비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은행 채용이 드문 요즘입니다. 그럴 때 신한이 반갑게도 세 자릿수 채용을 띄워주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거쳐 면접까지 오시게 되셨습니다. 이 신한은행 면접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있는 주소로 연락 주시면 면접 컨설팅 진행 가능하시고요. 웬만하면 AI 후에 수업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한은행은 제가 계속해서 합격자를 계속해서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최대한 신한에 맞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한은행 면접 유형은 직무 PT, 시사 PT, 직무 역량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직무 P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쓰신 WM 기업금융에 맞춰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는 이 WM 기업금융으로서 나올 수 있는 직무 상황을 주어주고 정말 금융 경제에 맞춘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 특강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특강에서는 시사 PT와 직무 역량 면접 중점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곳과 달리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라인 면접 환경을 정말 꼼꼼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크가 되는지 그리고 와이파이는 괜찮은지 등을 여러분이 장소를 옮겨서 하시든 댁에서 하시든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게 뭐 합불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이렇게 와이파이, 마이크 등 하나하나 세세히 확인하시는 것부터가 여러분의 꼼꼼한 자세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을 했어도 또 한 번 확인을 하고 또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사 PT 면접 살펴볼 텐데요. 시사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됐었고 준비 시간 5분, 발표 5분 정도로 진행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주제는 좀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뒤에서 예시 문제 살펴보겠지만 충분히 시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회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슈가 있었지, 이런 이슈에 대해 난 어떤 생각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주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사 PT 면접은 여러분의 논리력을 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행원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는 면접입니다. 즉, 면접관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면접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금융상품이나 어떤 처리에 대해서 고객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인지를 이 PT 면접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무 PT 면접에서도 동일한데요. 여러분이 PT 면접이라는 게 여러분이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PT 면접 연습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습을 녹화하셔서 내가 은행원처럼 보이는가, 내가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고객은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하면서 녹화하고 피드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반 중 하나를 밝히고 근거를 밝히고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꼬리 질문으로는 항상 그 반대 입장에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식으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주제든 찬반의 의견을 정리하실 때 찬성과 반대를 모두 정리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한은행이 온라인으로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는 토론 면접을 봤었습니다. 즉, 이러한 시사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토론 면접을 면접관과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이전에 토론 면접을 진행할 때는 정말 과하게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해요. 막 책상도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면접을 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면접관과 이 시사 PT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더더욱 행원처럼 고객에게 의사표현만 정확히 전달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 건데요. 이러한 시사 PT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사 PT 면접에서 사용하면 가장 좋은 게 당연히 수치, 그리고 수치가 없다면 예시, 그리고 근거는 기본적으로 장착해 두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 사항에 대한 수치를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뭐 2030 인구수라든지 1인 가구 비중, 문화 콘텐츠 비중 등등 나올 법한 시사 주제를 스터디원들끼리 공유를 하시고요. 그 주제마다 나올 수 있는 기본적 사항에 대한 수치를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이 실제로 가셔서도 이 수치를 조금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급작스럽게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수치를 모두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예시, 요즘 나왔던 최근 뉴스나 시사 뉴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시면서 이런 상황도 있었구나, 이런 예시도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은
아, 이 사람이 시사나 트렌드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실 때는 두 갈씩과 그 이유, 이 내용을 정리하는 멘트 순으로 말하는 연습 꼭 해주시고요. 스터디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보면 면접관과 하는 토론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반박을 해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행운처럼 설명하고 내 의견을 피력하는 연습을 스터디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사 PT 면접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정말 뜬금없는 법을 하나 임의로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여기 나온 층간소음 복수법인데요. 제가 실제 예시를 갖고 오자니 찬성 반대 의견이 겹칠 수가 있어 임의로 법을 만들어 예시만 한번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는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두 갈씩 문제를 정리한 질문을 정리한 두 갈씩과 이 질문에 대한 정의 정리, 그리고 이슈에 대한 설명과 사례, 그리고 내 의견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시를 볼게요. 층간소음 복수법 제정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예시를 정의를 들면서 이런 게 층간소음인데 끔찍한 사건,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한번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사례가 나오네요. 이렇게 윗집을 살해했던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층간소음 복수법에 대해 3가지 이유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거는 수업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스피치 쪽에서는 얘기를 할 때 3가지 정도의 근거를 대야 사람이 논리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한 3가지 정도의 근거를 들어주시면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본론으로 볼게요. 본론은요. 내가 3가지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 3가지 중에 2갈씩, 그리고 내가 이렇게 2갈씩으로 말한 이유,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하는 순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째, 법이라는 최소한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사회가 정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가치관을 실제로 좀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실제 이번에 발의된 층간소음 복수법 역시 내가 이 이슈에 대해 알고 있어 라는 걸 한 번 더 어필을 해줬습니다. 역시 내용 안에 허용 가능한 이렇게 해서 제정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처럼 한 번 더 예시를 들어서 이 예시의 기능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처럼 어떻게 한다면 안전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본론을 정리해주면요. 꼬리 질문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반대 측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반박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찬반을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위에 의견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감사 인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저는 층간소음 복수법은 법의 기능, 사회 기능, 심리적 기능의 측면으로 모두 효용성 있는 발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사 PT 면접 준비하셔야 할 주제는 저는 그냥 정말 요즘 나오는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터디에서 더 많은 의견을 주제를 모아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 등등 찬반, 수술실 CCTV 찬반, 실시간 검색어 차트 삭제에 대한 찬반, 경로 후대 기준 나이 상향에 대한 찬반 등등등 요즘 이런 이슈들이 좀 뜨거웠었으니까 이런 이슈 플러스 여러분이 꼭 스터디에서 여러분만의 주제를 찾아서 다양한 찬반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단 여러분이 준비한 주제에서 의견이 나오지 않더라도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적어도 여기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다양한 사례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직무영역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20년도 하반기에 했던 강의를 거의 비슷하게 갖고 왔기 때문에 혹시 하반기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되고 뒤에 있는 필수 질문 정리 리스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영역 면접은 나와 내 경험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신한은행 1차 면접은 자기소개에 대해서 꼬리를 되게 잘 무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자기소개에 조금이라도 살을 붙인 상황이시라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신한은행의 전략과 신한은행의 방향 등 신한은행에 대한 조사, 특히 지점 방문과 솔 이용은 꼭꼭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을 위해 준비한 것, 그리고 왜 신한이고 왜 은행인지까지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기본적으로 먼저 정리하고 면접 준비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정리하셔야 할 질문은 나의 열정적이었던 경험과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입니다. 즉 신한은행은 조금 목표지향적, 성취지향적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부터 정리를 하시면 자기소개 소재도 조금 수월하게 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면접관과 대화할 수 있는 소재, 그리고 나의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자기소개를 만들어 주셔야 면접관이 저 친구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 맞춰서 꼬리 질문을 하고 맞춰서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다 정리하고 나시고 나면은 내가 면접관이면 어떤 질문을 더 하고 싶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 스터디원들에게 자기소개를 듣고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꼭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이 나오고 나면은 그 경험을 왜 했는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왜 관심을 갖게 됐냐, 그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냐,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냐, 어떻게 준비를 해왔냐, 신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 등등등 이런 식으로 꼬리가 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거를 1차적으로 살펴를 본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금융권과 자격증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자체에 대한 이런 간단한 질문들, 리더십에 대한 것, 그 경험을 왜 했는지에 대한 구체화적인 것, 그리고 신앙과 연결한 부분들, 그리고 꼬투리형 질문, 그런 거 좀 안 좋지 않냐? 그게 가능하냐? 그럼 그쪽으로 가지 그랬냐? 이런 식의 꼬리가 나오게 되고요. 직무와 연결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은행과의 비교, 다른 곳과의 비교, 그리고 어플 지점 방문, 신한의 현재 등등등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기소개 파고 들어가기 전에 정말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이 면접 전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되는 건 여러분 고집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여러분이 정리하고 유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신안에 대한 확신, 나는 신안이 아니면 안 돼. 반드시 신안이어야 돼.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맞아. 난 신안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확신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AI 면접 보시고 그 내용, 내가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꼭 정리를 좀 해주세요. 특히 컨설팅 오실 분들은 이걸 정리를 해주셔야 제가 나올 수 있는 질문과 대비해야 할 부분을 좀 감을 잡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갈식을 통한 깔끔한 답변. 짧게 말하라고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답변 기회를 다른 은행, 다른 기업 준비하실 때보다 더 짧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신한은행 면접을 위한 최소한의 질문 리스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면접 답변 100문 100답 교재 이 페이지 수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질문들은 웬만하면 꼭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가 댓글에 유튜브 영상 같이 달아놓을 테니까요. 이 질문들을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이 신한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플러스 어떤 게 좋냐면은 신한은행에서 좋아하는 목표지향적, 성취지향적 컨셉을 한 번에 잡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에 대비하면서 맞다. 나는 좀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지. 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도전적인 사람이지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세뇌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전적이었던 경험이라든지 성과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이건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특히 이 분홍색으로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답변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 신한은행 면접 특강에 대해서 정말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신한은행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가 비교적 뚜렷한 편이고, 그리고 신한에 대한 정말 충성심, 왜 꼭 신한이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그냥 면접 자체를 준비하기보단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래서 신한이 간절해 라는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자릿수를 뽑는 정말 드문 반가운 채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